한 남자가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그는 어머니 뒤에 서 있는 한국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어머니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인을 만나냐며 온갖 폭언을 해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피에르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피에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선원이셨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며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고 혼자 저를 키우셨죠. 프랑스의 경우 이혼 가정도 많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머니와 둘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죠. 다만 어째서 어머니가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어느 날은 저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알려주시지 않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제 아버지 외에는 내 인생의 남자는 너 하나뿐이라는 말만 해주셨죠. 어머니는 그 말을 지키려는 건지 제가 대학교 때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저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도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기를 낳아보니 혼자서 저를 기르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더군요. 더 존경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를 뵈러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과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죠. 어머니는 전혀 서운해하시지도 않고 제 가정에 충실하라는 조언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대신 전화를 자주 했었는데요. 전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더군요. 아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더니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인생에 남자는 없었는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께 남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죠. 그렇게 티가 나냐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어머니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인생이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가 누구일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어머니 몰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점심때쯤 찾아간 저는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위해 왔다고 하며 그 남자를 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에 어떤 남자가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양인의 노가다복을 입고 더군다나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걸 보니 어머니가 정원사도 고용했나 싶었죠. 같이 사는 남자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해주나 싶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오더군요. 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던 거 하라고 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가 정원에 물을 더 줬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집에 들어오길래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물을 가져다 주더군요. 역시 저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고용된 사람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를 보며 반가워하긴 하더니 바로 남자에게 제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불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제게 혹시 예의는 잘 지켰냐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영수 씨였죠. 저는 아찔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인관계라는 사람이 노가다복을 입은 이 남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동양인의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불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더군요. 저는 이거저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정색하면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태도에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기세를 밀고 갔습니다. 저 사람과의 연애는 반대이며 계속 만난다면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끊겠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 말에 상처를 받으신 듯 고개를 내리셨으나 이내 강단 있는 표정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줄 만큼 해주셨으며 저에게 가정까지 생겼으니 자신도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은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도 하고 영수 씨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의 불호령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에게 매몰차게 대하신 적 없는 어머니셨는데
남자에게 단단히 홀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든 손주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를 떼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7개월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마지못해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만에 받은 연락은 문자 한 통이었죠. 그 안에는 주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주소는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제게 했던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 주소와 함께 소개해줬던 남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며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나오더군요. 그에게 이사를 언제 왔냐고 하자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기더군요. 그 한국인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몇 달을 고민한 끝에 한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괜찮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고서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패션에 시선이 가더군요. 뭔가 세련돼 보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공항이라서 그런 것이겠지 싶었지만 밖으로 나와도 스타일이 좋기는 마찬가지더군요. 친절하기는 또 어찌나 친절한지 제가 주소를 보여주자 고민하던 공항 직원분들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지도 어플에 찍어서 정확하게 가는 방법을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시기도 하더군요.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후진 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프랑스에서 지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2층 집이더군요. 마당도 굉장히 크고 주차시설도 따로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했으나 저는 가만히 있다가 불어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환영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밝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야 밖에서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정원은 프랑스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자 가전제품들이 하나같이 큼지막하더군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물가도 싼 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 집을 어떻게 구하신 건지 궁금했죠. 저의 물음에 답하기라도 하는 듯 영수 씨의 집임을 알렸습니다. 프랑스에 오기 전부터 있던 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도 믿지 않았죠.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더니 영수 씨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오랜만이라며 밝게 웃으며 안아주었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상황에 황당했죠. 아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가 불어를 너무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가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불어로 하더군요.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재료의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는 궁금한 것이 많지 않냐며 티타임을 가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저희 할아버지는 예전에 빵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 이야기로만 들었었죠. 그 시절 할아버지 밑에서 제빵을 배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영수 씨였다는 겁니다. 유학을 왔다가 빵에 관한 호기심이 강해져 아예 진로를 틀어버렸다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불어를 아주 잘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빵집을 도와주러 자주 갔기에 영수 씨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서로 애인이 있었기에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영수 씨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게를 팔아 마주할 길이 없었던 거죠. 영수 씨는 한국에서 개인 빵집을 차려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프랑스에는 사업차 올 때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항상 카페가 되어버린 할아버지의 빵집의 터를 찾아갔고 어머니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할아버지의 기일에 그 카페를 가곤 했는데 딱 마주친 거죠. 두 분은 서로를 본 순간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빵집이었던 그 카페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꼼피우게 되자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와는 다른 상황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설렘을 안겨준 모양이더군요. 두 분은 지체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고 결국 동거부터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신 거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결혼식은 필요하지 않고 부부로서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막상 영수 씨의 태도와 어머니의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보니 제가 했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두 분은 손을 놓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차차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죠. 현재는 새아버지와 친해지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는 연습 중인데 너무 어색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피에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